네, 유니티 2차 실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유니티를 켜줍시다. 네, 유니티를 킨 화면인데요. 네,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유니티 화면을 저희가 설정했던 창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학번으로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번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듯이 미리 설정해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이어러키 창에서 화살표를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 기본적인 세팅들을 다 가지고 와 줍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전에 했던 실습들을 가지고 와 볼 건데요. 아마 지금 자료가 날아간 친구들도 있고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에셋 파일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에셋 파일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보면은 왼쪽 상단에서 세 번째 에셋이라고 있습니다. 에셋. 네, 여기 들어가서 우리는 선생님이 방금 여러분들 컴퓨터로 직접 파일을 전송을 해 줬을 겁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 절대로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에셋이란 거는 우리가 파일들을 압축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준 거는 압축해서 보내준 파일이고 우리는 이 파일을 이 유니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유니티를 켜서 여기서 패키지를 압축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상단에 있는 세 번째 에셋 창에서 우리 이렇게 내려보면 임포트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임포트 패키지. 네, 임포트 패키지에서 커스텀 패키지를 눌러줍니다. 네, 아마 선생님이 2차 실습 제공 파일이라고 파일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실습 제공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열기. 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어떤 파일들, 파일 안에, 압축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전부 압축 파일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와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압축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화면이 바뀐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씬 같은 경우에 기본 씬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씬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창에서 여기 폴더에 씬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폴더는 우리 씬이라고 해서 하나의 화면, 하나의 장면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압축 파일을 가지고 왔지만 거기 해당하는 화면이 지금 저장은 되어 있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씬을 더블 클릭 폴더를 해서 선생님이 아마 게임이라는 씬을 만들어 놨을 거야. 게임이라는 우리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돌려줍시다. 돌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서 X를 오른쪽, Y를 위로 한 다음에 아마 밑에 화면은 잘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놔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재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재생 버튼 눌러서 얘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거 화면 움직이는 거, 큐브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는 다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 파일을 제대로 잘 가지고 왔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저번 시간보다 조금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화면 전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브를 만들었으면 꼭 우리가 수정을 할 때는 이 재생 버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재생 버튼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 이후에 수정을 해야지 재생 버튼을 누른 채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는 순간 수정했던 부분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 여기 위에 재생 버튼을 풀고 앞으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우리는 우리 게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게임이 시작이 되면, 게임 중에서 게임 시작 버튼이 있고, 우리가 시작하는 창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이 화면이 게임 안 화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전에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화면을 한 개 만들어 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 화면을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씬 폴더에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씬이 있고 게임이라는 화면이 있고 우리가 처음 유니티를 켰을 때 샘플 씬이라고 해서 처음 만들어진 씬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아마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자, 그럼 우리 게임 씬은 우리 게임을 실제로 실행하는 씬이고 우리는 샘플 씬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씬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얘 이름을 바꿔줄게요. 바꿀 때는 씬 여기 씬 파일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위에서 다섯 번째 리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리네임을 눌러주고 우린 얘를 START, 스타트라고 합시다. 스타트라고 하면 이미 씬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른쪽 이그노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바뀌게 되고 다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씬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는 게임 씬, 하나는 스타트 씬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좀 앞에 S를 대문자로 했는데 우리 그냥 다 소문자로 통일합시다. 자, 그래서 SART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얘는 시작 화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3D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시작 화면은 사실 3D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단색 화면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걸 보는 건 우리 실제로 이 위에 이 창은 우리 여기 씬 창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창이고 실제로 우리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게임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 게임 창의 색을 하나의 색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화면을 카메라로 본다고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스타트에 보면은 메인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설정에 들어갑니다. 카메라를 클릭한 후 카메라의 설정인 인스펙터 창을 볼게요. 오른쪽에. 네, 인스펙터 창에 카메라의 설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가운데 스카이박스를 클릭해서 우리는 스카이박스는 우리 하늘이 보이는 박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천을 할 때 우리가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누는 거에 반면에 우리는 지금 단색으로 그냥 화면을 처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솔리드 컬러를 클릭해 줍니다. 여러분들 밑에 게임 창에 보면은 카메라가 우리 하나의 색으로 바뀌었어요. 하나의 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솔리드 컬러하고 색깔도 우리 바꿔줄 수 있으면 색깔을 좀 연한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 실제로 3D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비치는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지금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게임 시작 창처럼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 배경 화면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버튼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만들 때는 우리 여기 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버튼은 하나의 뭐예요? 물체이기 때문에 물체는 어디서 만든다? 여기 하이어러키 창, 이 가운데 창에서 우리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물체인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 만들 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지금까지 큐브를 만들 때는 3D 오브젝트 여기서 썼다면 이번에는 UI에 들어가 볼게요. UI. 왜냐면 버튼은 하나의 유저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UI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서 UI에 들어가서 UI에 봐서 여기 쭉 내려서 맨 밑에 레거시라고 있습니다. 레거시. 여기 위에도 버튼인데 이 버튼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레거시에 있는 버튼을 클릭할게요. 알겠죠? UI에 들어가서 맨 밑에 레거시에 우리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아마 엄청나게 큰 버튼이 한 개 생겼을 거예요. 이 버튼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통해서 이거 화면을 조금 바꿔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조금 교환해 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늘려보니까 네모난 칸이 생겼습니다. 네모난 칸. 이 칸을 우리는 캔버스라고 합니다. 캔버스.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UI, 즉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이 하나의 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창을 우리는 캔버스라고 하고 이 캔버스 안에 뭐가 생겼어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위치를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버튼 클릭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통해서 버튼을 이렇게 가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 크기도 한번 키워볼까요? 버튼 크기는 버튼을 누르고 여기 있는 버튼에 대한 인스펙터 설정이 나오죠. 그래서 설정해 보면 여기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 중에서 위스랑 하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비랑 높이예요. 그래서 너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00, 뭐 높이를 50 이렇게 하면 버튼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됩니다. 조금 큰 버튼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버튼 아래에 화살표를 또 누르면 한 개가 더 생깁니다. 우리 버튼 안에 뭐가 있어요? 글자가 있죠. 그래서 버튼의 아래 화살표를 딱 누르면은 텍스트라고 해서 우리 글자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안에 텍스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 우리 글자를 쓰는 글자를 쓰는 오브젝트가 나오고 여기는 실제로 이 글자를 바꿔볼게요.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 텍스트 안에 있는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 텍스트 내용을 우리 시작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시작. 여기 텍스트 안에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텍스트 내용을 시작이라고 바꿔주면 여기 게임 화면에 어떻게 됐어요? 게임 화면이 시작이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 게임 화면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게임 화면이 완성됐으면은 이제 실제로 얘를 두 개의 씬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개의 화면이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 화면을 이동할 때는 그냥 이동해도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트라는 하나의 장면에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게임 씬으로 넘어가려면 얘가 먼저 저장이 돼야겠죠.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그럼 꼭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줘야 돼요. 넘어가죠. 또 스타트를 다시 누르면 다시 시작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됐으면은 이제 실제로 이 버튼 눌렸을 때 어떻게 돼요? 버튼이 눌렸을 때 우리 게임 씬으로 이 씬으로 넘어가게 돼야 되죠. 그래서 다시 스타트 씬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씬을 등록을 해 볼게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우리 왼쪽에 파일 들어가 봅시다. 파일의 밑에서 세 번째 빌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네, 빌드 세팅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빌드 세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게임을 개발할 때 어떻게 빌드를 짤 것인가, 어떻게 순서를 나열할 것인가가 우리 빌드 세팅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다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빌드 세팅에서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순서를 정해주고 씬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만든 게임을 안드로이드로도 만들 수 있고 뭐 iOS, 그다음에 뭐 PS4 이런 다양한 윈도우용 다양한 파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윈도우용으로만 제작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설정을 선생님이 안 넣어놨거든요. 다운받을 때. 그래서 윈도우용으로 할 건데 여기 선생님이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두 개의 씬을 여기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씬을 게임 씬을 이렇게 끌어서 여기에 씬 인 빌드에 이렇게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스타트 씬도 이렇게 끌어서 여기 넣어줍니다. 씬 두 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위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 씬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씬이 등록이 다 됐습니다. 즉 우리가 씬과 씬을 등록을 시켜서 우리가 컴퓨터가 이런 씬이 있다 라는 걸 인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버튼이 눌렀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버튼이 눌렀을 때
우리가 화면이 넘어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에다가 우리는 코드를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한 뒤 버튼에 대한 설정 창에서 밑에 보면은 add component라고 기능 추가가 있습니다. 기능 추가 들어가서 우리 new script 우리 한번 만들어 봤죠? 코드 new script 들어가서 이번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next라고 할게요. next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선생님은 next라고 지어볼게요. 이름을 next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봤나요?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고 얘 여기 있는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한번 켜줍시다. 스크립트를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 볼 거예요. 자, 이 화면까지 들어갔나요? 자, 그래서 지금 만들려는 건 뭐냐?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아마 처음 설명할 때 위에 있는 유징은 기능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번에는 화면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전환 기능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니티.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자동 완성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끄고, 어, 꺼도 돼요. 얘를 그냥 끄고, 잠시만 끌게요. 저장하고 끌게요. 끄고, 여기 보면은 에디트 들어가서, 자, 밑에서 네 번째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를 마이크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알겠죠? 익스터널 툴에서 얘를 연결시켜주면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아마 자동 완성이 풀리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컴퓨터도 자동 완성이 계속 풀리거든요. 그래서 매번 안 될 때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설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넥스트로 들어갈게요. 다시 이제 이렇게 키면은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유징 뭐 하냐면 유니티 엔진 유니티 엔진에서 가지고 올 건데 뭘 가지고 올 거냐면 씬 매니지먼트라고 있어요. SC를 치면은 밑에 씬 매니지먼트라고 나올 거예요. 씬을 관리하는 씬 매니지먼트. 그래서 세미콜론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리 씬을 만들 수 있는 씬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와 볼 거예요. 그게 이름이 씬 매니지먼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이 전환이 돼야 된다. 즉, 버튼이 클릭됐을 때만 화면이 전환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얘는 스타트 업데이트. 스타트는 우리 뭐라고 했죠? 시작하면 한 번 실행되는 거. 당연히 버튼이 한 번만 실행되진 않겠죠. 그래서 얘에서 만드는 걸 지워버리고. 업데이트는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버튼을 쓸 거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워버릴게요. 다 지우니까 남는 게 없죠. 자, 남는 게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함수라는 걸 만들어 줄 겁니다. 함수. 어떤 함수?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화면이 넘어가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메인 함수 적을 때 void main 이렇게 적었던 것처럼 void main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에는 앞에 자, void 적기 전에 지울게요. public 적어줄게요. public void. public은 뭐냐면 우리 public이란 말은 밖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publi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전환되는 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public void 한 다음에 선생님은 뭐 on 클릭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수 만드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void main처럼 void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즉 선생님은 클릭이 되었을 때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화면이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onClick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함수 이름을 onClick이라고 만들었고 우리가 따로 가로를 적어준 이유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준 이유는 따로 받아올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로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클릭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화면이 전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씬
신 매니저. 우리가 아까 신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신 매니지먼트에 있는 신 매니저라는 신을 관리해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점 로드 신이라고 할 겁니다. 로드 신. 자, 신 매니지먼트라는 화면을 바꾸는 기능들을 가지고 왔고 거기서 제공되는 신 매니저. 우리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서도 로드 신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올 건데요. 로드 신에서 로드 신은 신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어느 신을 불러와야 돼요, 지금. 자, 우리 버튼이 클릭했을 때 어떤 신이 와야 되죠? 우리가 만든 게임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름을 게임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 이름이 게임이 아니라 뭐 원, 투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신 이름을 지었다 하면은 그 신 이름으로 해주면 돼요. 신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코드는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 저장할 때 꼭 잊지 말고 컨트롤 S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S 누르고 우리가 이걸 다시 유니티 창으로 돌아가 볼게요. 화면이 안 켜지네요. 네, 돌아갔죠. 자, 그럼 버튼을 보면은 우리 스크립트도 만들었고 버튼에 클릭했을 때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튼의 기능이 뭐예요? 클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의 기능에 보면은 여기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온 클릭에 플러스 버튼 보이세요? 플러스 버튼.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만든 기능, 우리 코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우리가 만든 코드를 이렇게 해서 클릭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든 기능들이 실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쭉 끌어서 여기 온 클릭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여기 옆에 끌고 온 다음에 눌러야 돼요. 누르면은 우리 넥스트란 걸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능들을 버튼이 클릭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할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쭉 내리면 우리 넥스트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넥스트에 뭐였어요? 온 클릭이었죠. 클릭이 됐을 때 어떤 걸 실행할 것인가 얘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까지 했으면 우리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재생 버튼을 눌러봅시다. 재생 버튼 누르면은 이 버튼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버튼이 조금 색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재생을 껐을 때는 이 화면으로 돌아가고 재생을 누르고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떻게 돼요? 게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유니티 2차 실습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